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마스터 되고 싶어 2년 안에 그런 책도 있어요. 뭐 저는 영어 원어민인데 계속해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평생 걸려요. 일부러 천천히 공부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평일마다 다른 언어 공부해요. 월요일 이탈리아어, 화요일 프랑스어, 수요일 일본어, 목요일은 중국어, 금요일 핀란드어, 토요일 라틴어, 일요일은 스페인어. 그치요? 그거밖에 없어요. 2부에서는 한국을 살아가는 콜린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다라고 콜린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뭐 언어와 문화를 뗄 수 없죠. 언어는 문화예요. 영어로 생각하면 뭐 two sides of the same coin이에요.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원래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실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좀 배웠어요. 예. 좀 배우셨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사고하는 방식이라던가 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태도 같은 것도 달라졌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국말을 원래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뭐 독학했어요. 한국어 공부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한인타운에 살았어요. 근데 그동안 항상 일부러 천천히 공부했어요. 일부러 빨리빨리 말고 느리게 조금씩 배웠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배우려면 지칠 수도 있어요. 지칠 가능성이 높아요. 지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금씩 쉽게 공부했어요. 한국말 공부한 지 한 16년, 17년 됐어요. 여전히 뭐 문법 실수 많이 하고 글 쓸 때 뭐 어색한 문장도 많이 쓰는데 느리게 천천히 조금씩 공부해서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마스터 되고 싶어 2년 안에 그런 책도 있어요. 뭐 2년 영어를 다 배울 수 있다. 그런 저는 영어 원어민인데 계속해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영어 단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뭐 영어 글 쓰는 방법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평생 걸려요. 일부러 천천히 공부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돼요. 빨리 배워야 될 사고방식이 있으면 배우기 뭐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럼 의도적으로 천천히 배운다는 관점에서 이해는 했는데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치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살았을 때 한국어의 제일 어려운 점이 알아듣기였어요.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어로 주문할 수 있는데 아줌마의 대답은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루틴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로 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듣는 말은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 팟캐스트의 대본과 비교했어요. 그건 한 2년 동안 했어요. 요즘 매일매일 책 읽어 사전도 읽어요. 아시다시피 배우는 한 방법만 있으면 안 돼요. 좀 여러 가지 방법 동시에 사용해야 돼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그렇죠. 한 가지 방법만으로 배우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루하게 될 수 있어요. 미드로만 영어 배울 수 없어요. 팝 음악으로만 배울 수 없어요. 다 합쳐서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콜린님한테 느껴지는 거는 그냥 언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다닐 때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어가 수업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관심을 추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평일마다 다른 언어 공부해요. 네. 월요일은 이탈리아어, 화요일은 프랑스어, 수요일은 일본어, 목요일은 중국어, 금요일 핀란드어, 토요일은 라틴어, 일요일은 스페인어. 그치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천천히 배운다랑 또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여러 언어를 동시에 예, 조금씩 배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언어를 그렇게 배우는 행위가 어떤 기쁨을 줘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한국을 경험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와 같이 불어 여기서 배웠어요. 젊은 한국 사람과 같이 불어 배웠어요. 근데 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뭐 학습관 있어요. 같이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50대, 60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불어 공부하는 한국인, 일본어 공부하는 한국인, 젊은이 좀 더 나이 있는 사람, 좀 더 다양한 한국 사람을 알게 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나랑 다른 데모그래피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제일 상대적으로 장벽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둘 다 나 모국어가 아닌 상대방의 모국어가 아닌 세 번째 세 번째 언어. 언어로 소통하면 좀 더 직접 뭐 소통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뭐 간단하게 소통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반박? 보통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되게 도구적인 목적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배워서 내가 어떤 그러니까 수준에 도달하느냐가 심지어 점수로 인증 찍혀서 나오니까 그럼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압박해서 빠르게 배우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고 콜린의 경우에는 종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디쯤 배우면 된다라는 게 없는 학습을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서 학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도 생각하는가? 그렇길 바라요. 뭐 목표 세우는 것보다 그냥 생활 방식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생활 방식으로 됐어요. 저에게는 또 재미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격과 맞는 공부법 찾아야 돼요. 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8개의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격과 맞아요. 아마 한국어만 집중했으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심을 뭐 지키려고 좀 더 다양하게 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언어 공부하면 언어 그 자체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가장 주로 하시는 활동은 어쨌든 글쓰기 작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로 글 써요. 네, 전문가로서 글을 쓰고 원래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은 영어권 독자에게 글을 써오다가 한국에 사시는 동안 한글로도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행위이잖아요. 어쨌든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했을 때 미끄러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경험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수해야 돼요. 네. 어색하게 써야 돼요. 영어로 글 쓸 때 잘 쓰고 싶어요. 한글로 글 쓸 때 그냥 이해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스타일, 그 문체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냐고, 이해할 수 없냐고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아먹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개성은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냥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기본적인 의미. 그 다음에 문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건 과잉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실패하고 실수하기 제일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실수로 배워요. 실수로 배우는. 그렇죠. 한국에서 친구의 아이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영어를 공부할 때 실수로 실력을 향상시켜요. 실수하는 것을 피하면 배울 수 없죠. 그럼 콜린은 사실 매일매일 실수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영어로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조금 더 그래도 궁금한 거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맞아. 근데 그래도 뭔가 직접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은 쭈뼛쭈뼛 거리게 된다. 외국인한테 말을 완벽한 문장으로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을 못 걸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인에게 말 걸을 때 머리에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안 돼요. 머릿속에 번역하는 것은 안 돼요. 그냥 하나씩만 단어 선택하고 연결해야 돼요. 문장을 앞으로 설계하기 좀 어려워요. 어느 언어든지 한국어, 불어, 스페인어 그냥 단어 하나씩 선택하면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문장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경향을 피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씩 단어 하나하나 선택해야 돼요. 아마 콜린님이 한국에 오셔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아내분을 만나시고 결혼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중요해요. 결혼하신 지 얼마쯤 되셨죠? 거의 1년 됐어요. 1년? 얼마 안 됐어요. 연애하신 지는? 좀 4년. 4년. 우리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공부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제 후배였어요. 그때. 아내분은 왜 사랑하셨어요? 이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예뻐서 관심 끌었어요. 근데 우린 둘 다 언어에 대한 관심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문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좀 더 있어요. 우리는 동갑이에요. 둘 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자랐고 세대적으로 보면 비슷하긴
하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억을 비교하면 재미있게 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네.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오는 일이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내분을 만나고 아내분들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국보다 또 다른 한국을 발견하시게 된 것도 있나? 그러면 예. 책에도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장인어른 자동차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언급하신 그 이야기는 80년대 강릉에서 아버님께서 기아 프라이드 사셨어요. 빨간색이어서 빨간 프라이드라고 불렀어요. 그때 뭐 아마 그 동네 기아 프라이드 소유하는 사람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타고 싶어 했어요. 한번 타고 싶어. 진짜 뭐 위대한 자동차였어요. 그때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재미있어요. 저는 그 시대를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내의 이야기로 아내의 추억 아니면 뭐 아내 부모님의 추억으로 그 시대의 한국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반가운 일이에요. 시간 여행 같아요. 그러니까 콜린님은 경험이라는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책 많이 읽어요. 그러면 그 경험들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느끼나요? 좋은 그것보다 좀 더 흥미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경험하면 아니면 다양하게 책 읽으면 다양하게 배우면 다른 사람과 좀 더 연결시키기 쉬워요.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10년을 살고 그 나라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사실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모든 시간 지난 10년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는지 알게 됐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마 뭐 외국인과 여행에 대해서 대화할 때 그 표현을 많이 들릴 것 같아요. I want to find myself. I travel to find myself. 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뭐 다른 문맥, 다른 상황에 옮겨야 돼요. 피코 아이어라는 작가 있어요. 인도계 영국인인데 여행에 대한 뭐 책 많이 써요. 피코 아이어의 말 따르면 유일한 진짜 종류의 여행이 뭐냐면 혼자 하는 여행이에요. 혼자 여행하면 진짜 변화해야 돼요. 그렇죠. 예, 내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보여요. 그 보통 우리가 여행이랑 삶에 대한 비유 같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여행은 살아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카피가 기억해요. 있었고 그 슬로건. 예.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삶을 여행하듯이 살아라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뭐 예. 그래서 콜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에 더 가깝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긴 여행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처음 왔을 때 이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계세요? 떠나야 돼? 한 1년 동안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인 줄 알아요. 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여행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외국인들은 아마 한국에 산 지 10년, 20년 되어도 여행자 같아요. 모국에 언젠가 돌아갈 뭐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행과 삶을 좀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여행자의 기분으로 살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파리에 가면 몇 주일밖에 없어서 루브르 가야 돼요.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가야 돼요. 저는 제주도 처음 갔을 때 한국에 산 지 한 6년 됐어요. 그래서 좀 늦게 갔어요. 근데 아마 여행하는 사고방식으로 왔으면 서울, 부산, 제주도 거의 한꺼번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좀 깜빡했어요. 그냥 산으로 갔어요. 네, 근데 네. 아이 괜찮습니다. 예. 저 질문 자체가 산으로 가고 있어서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콜린님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좀 재밌게 사는 법을 아는 분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인생 재미있게 사는 법. 음. 그 책에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불어에서 온 코노쇼. 코노쇼가 뭐냐면 전문가가 아니고 또 깊게 감상하려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와인 코노쇼 좀 많아요. 와인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냥 깊게 즐기려고 계속해서 배워요. 그런 태도로 한국도 접근하고 싶어요. 감상하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싶은데 전문가가 될 생각이 없어요. 한국학 교수가 될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한국식 용어로 하면 프로 감상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 이 사람은 뭘 더 궁금해하면서 살아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계속 뭔가를 궁금해하고 뭔가를 배우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살고 싶을까? 예, 호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새로운 글 쓸 주제 찾아야 돼요. 한국에 살면서도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언어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핀란드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요. 호기심은 나침반 같아요. 계속해서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침반 따라 한국까지 왔고 또 앞으로 다른 데로 어디로 이어질지도 계속 열어두는 거. 예, 저도 뭐 궁금해요. 10년 후에 어디 있는지 아마 뭐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뭐 아내와 같이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게 재밌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인간에게 제일 재미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Two sides of the coin. 그렇죠. It's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re we go. 영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콜린님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콜린님처럼 한국을 보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봐달라가 아니라 다양하게 봐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가 아닌 마이너한 매력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없었어요. 80년대, 90년대에 온 뭐 영어 교사 그런 사람. 지금 오는 외국인들은 관심 있는 사람이 좀 많아요. K-드라마, K-팝, 뭐 BTS. 나쁜 것이 아닌데 오면 그 관심에서 다른 분야, 다른 한국 문화의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한국말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언어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예,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좀 더 뭐 접근하기 쉽게 해야 돼요. 최근에 뭐 트위터에서 이런 연락 받았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었어요. 초급 글, 뭐 초보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뭐 책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초보 위한 책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 그건 좀 더 편하게 해야 돼요. 그 표현도 좋아해요. 뭐 수박꽃 핥기. 언어가 없으면 한국어를 모르면 수박꽃 핥기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대화하신 소감은 좀 어떤가요? 아, 재미있었어요. 예, 뭐 소감은 진짜 뭐 한국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네, 뭐, 네. 네. 그러면 소감이 그렇게 한국적인 거라면은 그걸 영어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이제 영어로도 살짝 얘기를 했었으니까 또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 두 언어 사용하는 것은. 네. 저는 뭐 우리가 대화하면서 영어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뭐 마지막은 영어로 하는 것은 좀 보는 사람에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How was it? I enjoyed it. I used to do a lot of interviews myself, although I still do some podcast interviews now. But being on the other side of the chair is always fascinating. I think I found more of my weak spots in Korean, so of course I'm thankful for that. And talking this long in Korean, it's also something new for me. But as I think you pointed out to me, I'm always putting myself in difficult situations. So this was another one, but Yeah. it was fun because of that. And if there is any like remaining thoughts that you find it hard to express in Korean, well, please tell in English. Well, I think since a lot of people who watch this are probably interested in English or they're studying something, as I say, it's very difficult to succeed at anything you're not interested in, but there are lots of ways to get interested. So it's not like if you don't have an interest in English, you can't learn it. You've got to find your own path, and it could take some time.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I'm a big fan of trial and error, and if you're too perfectionist, if you're too 완벽주의자, that can be hard to do. So I recommend making mistakes, as we say. There's a saying, there are many roads to Rome. If we think about the days when Rome was the center of the world, there are many roads leading there. You have to find one that you can keep walking on, though. And if you're interested, you can keep walking, and you'll get to Rome eventually, or get to Seoul, or wherever, New York, wherever it is. 오케이. 네, 그러면 아주 긴 시간 같이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